네, 지난달 28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인재로 인한 사고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업체 측에서 일지를 조작해 2인 1조로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포착됐는데요. 박지훈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혹, 그래픽으로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작업 일지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비업체죠. 은성 그렇죠. PSD가 관행적으로 이 작업 일지를 조작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은성 네. PSD가 이제 경찰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작업 일지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예. 그 작업 일지상 원래는 한 명이 작업을 했는데 두 명이 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실들을 확보를 하고 이거는 그러면 이제 직원들 진술을 통해서 그렇죠. 확보를 한 진술 거죠? 그날 한 명 나갔나 두 명 네. 나갔냐니까 한 명 나갔는데 일지상으로는 두 명이 나간 걸로 원래 원칙이 두 명 나가야 되니까 예, 예. 작업 일지를 좀 조작한 것을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고 당일인 28일 그날은 혼자 작업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날은 이래 말하면 그렇지만 조작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당일이기 때문에 조작을 못했기 때문에 혼자 지금 나간 거고 혼자 네. 나간 걸로 기록도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최초 이제 그 은성에서 밝히기로는 이제 메트로도 그렇게 밝혔죠. 작업자가 혼자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것도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죠, 문제를 사실은. 맞았죠. 네. 결국 자기네들이 혼자 보내놓고 일지를 조작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해당 업체에서 업무 일지를 관행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왔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나요? 일단은 이 업무 일지가 공문서는 아닙니다. 이건 네. 사문서입니다. 업무 작업 일지이기 때문에 네. 작업 일지를 뭐 적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적는다 해가지고 네. 사문서를 허위로 작성한다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공문서를 만들어 작성하면 처벌이 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처벌을 못하지만 그럼 이 어떻게 해야 사건은 됩니까?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두 명을 보내야 되고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잘 어떻게 운용을 해야지만이 사고가 안 나는데 네.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직원에 대해서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네. 업무상 과실치사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사건을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죄 두 부분을 지금 아마 조사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조작이 사실이라면 이런 그 조작을 은성 PSD 단독으로 했는지 아니면 서울 메트로가 알고도 이것을 묵인했는지 이런 부분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밝혀내야 됩니다. 사실은 네. 서울 메트로가 책임자거든요. 그리고 예. 하청을 했다고 보면 돼요. 네. 스크린 도어 부분만 은성 PSD가 하도록 하청을 했기 때문에 원칙 책임자는 서울 메트로로 봐야 되고 예. 서울 메트로가 작업 일지가 조작된 걸 알았는지 아니면 뭐 이런 이 잘못됐다라는 걸 혹시 알았다면 책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그 부분도 경찰이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서울 메트로의 그 과실이 드러나면 처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처벌이 하려 그러면 사실 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가능한데 그 예.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인과관계라든지 뭘 어떻게 잘못했고 어떤 과실이 있다라는 것을 경찰에 수사를 해내야지만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의 숙제로 남아 있군요. 최근 4년 동안 그런데 이 똑같은 사고가 한 3번 정도 반복이 됐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그 3년 전에 성수역 사고 때는 2인 1조로 근무를 해라 이런 매뉴얼까지 만들어졌는데 계속 사고가 똑같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매뉴얼이 50개입니다. 지켜야 될 어떤 네. 원칙이 50개인데 그 네. 50개 중에 보면 뭐 사람 만날 때 양치질 할 것 뭐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아. 웃음에 대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그걸 매뉴얼은 매뉴얼이 어떤 명문화 시켰단 말이죠. 매뉴얼을 적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네. 해야 되는데 네. 매뉴얼이 너무 지켜야 될 수칙이 너무 많고 그게 사실은 다 따를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네. 형해화가 된 겁니다. 예. 한 개 정도 두 개만 있어야 돼요. 뭐 네. 군대에서 매뉴얼은 간단하거든요. 2인 1조 꼭 해라. 안 하면 징계하겠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50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켜라고 하는 건 결국은 못 지키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사고 직후 메트로 측은 이게 책임 소재를 김씨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서 사실 여론의 문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앞서 박 그렇죠.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2인 1조로 출동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잘못된 거고 네. 작업자가 들어오면서 통보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전자 예. 운영실에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작업자가 잘못한 거지 자신들은 네. 잘못이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거를 이제 번복을 하긴 했지만 네.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무조건 작업자라든지 그 근로자한테 책임을 돌리는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습니다. 네. 이런 관행이 요번에 조금 정말 뭐가 잘못됐고 작업일지 조작했는 거 2인 1조 환경을 메트로가 지켜줄 수 있었던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 뭐 2인 1조 근무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논란이 가열되니까 서울 메트로 측에서는 뒤늦게 사고 그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된 상태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또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그래픽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피아 의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주업체 은성 PSD 낙하산 인사 논란이 네. 불거졌는데요. 이 보니까 은성 PSD 대표부터 서울 메트로 전 직원이었고요. 대략 3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네. 전관예우가 지금도 무슨 전관예우 때문에 예. 법조계도 문제가 되지만 네네. 모든 기관의 전관예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메트로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예. 하청업체죠. 스크린 도어 용역업체, 은성 네. PSD로 가는 겁니다. 네.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크린 도어를 뭘 알겠습니까? 수리를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런 사람들이 나가는 자리로 낙하산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어쩌면 환경도 잘 모를 뿐더러 책임감이 적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메트로하고 은성 PSD하고 유착이 된다고 봐야 되죠. 네. 은성 PSD 좀 잘못하더라도 그쪽으로 다 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돼 있고 유착이 돼 있는 게 이런 사건의 또 원인이 아닌가 예.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계약 규정을 봐도요. 퇴직 전 임금의 60에서 80%를 받고 후생복지도 서울 메트로와 비슷한 수준을 보장한다. 이런 계약 문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좋거든요. 네. 뭐 이래가 가기 때문에 은성 메트로, 은성 PSD 입장에서는 사실은 서울 메트로 이를 뽑으면서 그런 사람들 낙하산 인사로 네. 뽑으면서 특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네. 2인 1조를 하게 되면 원래는 서울 메트로가 알게 되면 혼을 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야 되는데 예, 그럴 그 수 속 없는 사람들이 구조가 와 된 있으니까 거죠. 예. 이게 통제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까지 나게 되는 게 아닌가 뭐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박 변호사님, 더 문제가 이제 서울 메트로 측에서 은성 PSD로 간 인력들이 대부분 이제 사무직이거나 그렇죠. 영무직 퇴직자들이잖아요. 기술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가서 뭐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네. 있는데 전관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취업 자리로 봐야 되고 네. 스크린도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사망한 돌아가신 네. 이 사람들의 어떤 뭐 술이라든지 네. 용역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 전혀 이거 스크린도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런 사람 쓰다 보니까 기술적인 사실 문제도 있는 거고 네.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4년 새에 3번, 4번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한데요. 자, 서울 메트로의 낙하산 인사 근절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거 메트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천문학적인 부실로 구조조정 추진되는 조선업계도 그렇고요. 권력기관 또 감시기관 네. 이런 곳에 그 퇴직자들의 재취업 사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법 쪽에도 지금 네. 홍만표 변호사 뭐 우리 정관예우 얘기를 좀 예. 하고 있는데 네네. 정관예우라는 게 지금 사회 모든 곳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디서 근무하다가 비슷한 데 다시 취업하면서 그 취업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특혜를 좀 줘야 되거든요. 네.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유착이 돼 있고 잘못된 거를 눈 감을 줄 수밖에 없고 또 봐주고 편의를 봐주고 반복되다 보니까 올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서울시가 재발 대책으로 은성 PSD의 자회사 전환을 내놨는데요. 뭐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네.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참 모범 공무원이 참 슬픈 일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참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네. 할 정도로 사실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이 이제 한 대학생이 네, 공무원 우리 취준생 그러죠. 공무원 공시생이라 그러거든요. 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무원 시험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네. 자기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에 가서 20층 그러니까요. 정도에서 투신을 하려고 했는데 네.
뭐 투신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저 저 학생이 학생입니다. 예. 예. 저 가방에는 유서가 지금 있고요. 네. 양주 같은 거는 이제 술을 좀 가져가서 술 반 병 정도 남아 있고요. 네. 저기서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고 이제 지금 아이하고 이제 사고가 난 엄마죠. 다음의 예. 모습인 거죠. 귀가를 하고 있던 공무원 위에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두 사람 다 결국 병원에 옮겼지만 사망을 하게 됐고요. 또 문제는 그 옆에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네. 아이 6세, 7세 된 아이하고 그렇- 만삭인 그 아내가 옆에 보고 있었습니다. 6살 아이가 있었고 네. 뱃속에 또 아이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아빠를 마중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이가 지금 거의 뭐 혼절을 한 그런 예. 상황인데 좀 공교롭게도 죽으려고 자살하고 했던 그 유모 씨 같은 경우는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이고요. 네. 또 사망했던 그 공무원은 또 공무원입니다. 곡성군청에서 주무관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거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싶은데 투신을 하는데 거기에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정말 또 관계가 또 너무너무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아파트도 아니고 다른 아파트까지 가서 이 젊은 청년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공무원 시험이 이제 3주 몇 주 남았거든요. 네. 또 자신감도 사실 없을 뿐더러 아시다시피 공무원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말 뭐 이거는 바늘구멍 뚫기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신감이 좀 없는 것 같고 또 우울증도 좀 있고 네. 나는 이런 유서를 썼습니다. 나는 열등감 덩어리다. 내 인생은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 자기 아파트보다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까지 한번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면서 결정을 할까 생각을 하면서 그 인근의 아파트까지 엘리베이터로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이제 야근을 하고 시간에 근무를 하고 돌아오던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공무원이 굉장히 모범 공무원이라면서요. 최근에 유행하던 이 곡성이라는 영화가 그 있습니다. 영화 때문에 이 곡성을 이제 곡성 군수가 이제 뭐 홍보를 했는데 네. 이 홍보 담당 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네. 때문에 곡성이 장미 축제라고 이제 곡성에서 축제를 하는데 네. 그 축제를 하면서 그런 홍보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좀 많았어요. 네. 영화가 히트를 치니까 그래서 그날 또 사고 나는 그날 또 그날도 야근을 하고 9시까지 야근하다가 귀가하는 길에 네. 그런 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제약회사에 다니다가 그렇죠. 옮겼다고. 서울 명문 사립대를 나왔는데요. 예. 제약회사 다니다가 뒤늦게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네. 이제 근무를 하다가 처가가 있는 곳으로 네. 지금 곡성, 광주로 지금 근무를 옮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퇴근길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업무상 재해가 공무상 재해가 되려 그러면 네. 순차적인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경로에서 발생한 사건은 예. 업무상 재해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네. 이 곡성군은 이미 그 순직 신청을 그렇죠. 한다고 밝혔죠. 이런 경우는 퇴근하는 길이었고요. 예. 그 퇴근하는 길인데 딴 데로 이렇게 막 세 번이면 좀 달라지는데 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순차적인 경로로 퇴근하는 길이고 그래서 업무상 재해가 되고요. 네. 곡성군청에서는 아마 순직 처리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이니까 연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8년 차더라고요. 늦게 왔거든요. 요새 네. 공무원들이 이제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네. 늦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이 돼야 되고 또 20년 정도가 되면 이게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예. 8년이다 보니까 10년 사실은 이하면 전혀 못 받습니다. 전혀 받지는 못하는 건 아닌데 금액이 네,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군요. 위로금하고 이런 것들밖에 못 받기 때문에 사실상 좀 안타까운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찰이 그 투신에서 숨진 대학생에 대해서도 이제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데요. 사망한 사람한테도 이게 그렇죠.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사실 적용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피의자가 예. 되거든요. 피의자가 사망해버리면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은 종결해버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경찰에서는 이 사람을 이 사망한 유 씨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지금 입건을 했는데 네. 그 이유는 아마 그런 걸로 보입니다. 입건을 해가지고 지금 이 사망했던 공무원, 곡성군청 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금도 거의 많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입건을 해야지만 범죄 피해자 구조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국가로부터 받는 그렇죠. 건가요? 이거는 국가로부터 이 유 씨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유 씨의 유가족들은 책임을 질 또 의무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과실- 이게 네. 그 가족들한테는 책임이 이렇게 전가되거나 그런 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제 이 사망한 청년이 네. 미성년자다. 네. 미성년자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리 의무, 뭐 부모가 책임을 관리 책임이 예, 있으니까. 지울 수가 있는데 네. 성년입니다. 아, 성년이기 때문에 책임을 이제 부모가 지진 않는데
만약에 이제 죽음으로써 상속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유 씨의 부모님이나 뭐 형제들한 상속이 될 수 있는데 그 상속을 받으면 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 책임을 안 지게 되면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보더라도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법적인 책임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나 이런 데서는 조금 입건을 해가지고 범죄 네. 피해자 구조 제도를 통해서 네.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것 남은 같습니다. 가족들 생계가 지금 또 걱정인데요. 그렇죠. 예. 보험이나 이런 부분 보상 처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게 보험에 들었으면 가능한데 네, 나이가 네. 지금 38 정도니까 예. 뭐 사망보험을 들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 사망보험이 들어있다면 그 부분은 받을 수가 있고요. 아마 지금 순직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연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얼마 못 받고요. 결국은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입니다. 범죄에 피해를 입었는데 그 범죄 피해를 입힌 사람이 없거나 네. 자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를 통해서 조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남은 가족의 정신적인 충격, 트라우마는 이 누구의 몫일지. 그렇죠. 어제 정말 발을 동동 구르던 6살 아이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눈물 납니다. 예. 예.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